핸드폰 계약 같은 거를 하면은 정말 이만한 종이를 주잖아요. 그리고 다 사인해야 되고 맞아, 막 그런 이거를 읽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회사에서도 도장은 무조건 필수잖아요.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뭐 대리 이런 분들 다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장은 제가 조금 기울여서 찍었어요. 스즈키라는 성이 아는 거였는데 그 소리가 돌아왔어요. 다시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게 3번이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이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군마에서 온 마리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분마에서 온 켄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본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때요? 아날로그 느껴본 적 있어요? 저는 한국에 살다가 잠깐 몇 달 동안 도쿄에 살아봤거든요. 그때 좀 느꼈어요. 오. 예를 들어 모든 업무라든지 도장이 필요한다라든가 현금을 쓰는 면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부분. 네. 저도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비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준비할 때도 엄청 많은 서류가 있어서 역시 아날로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팬데믹 때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입국을 하고 출국을 하는 게 좀 힘들었잖아요. 일본에 입국을 하려고 하니까 핸드폰 하나로 끝내면 되는 거를 종이 주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다른 종이를 주고 또 다른 데 갔다가 질문 뭐 쓰고 마지막에 QR코드로 핸드폰으로 작성해야 된다 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한 내용이랑 그 종이로 작성한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왜 이 종이로 하냐? 맞아요. 그쵸. 종이가 필요하죠. 핸드폰으로 보시면 안 되는 서류들이 많아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굳이 종이로 아직까지도 맞아요. 일본에서 약간 진행을 하죠. 맞아요. 와이파이나 핸드폰 계약 같은 거를 하면은 정말 이만한 종이를 주잖아요. 이만한 종이를 주고 다 사인해야 되고 맞아, 막 그런 게 많아서 이거를 읽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맞아. 한국에서 일본 아날로그에 대한 뭔가 짤이나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많죠. 한국에서 저희는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일본 뉴스에서 화면으로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약간 설명하든가. 아직까지 일본 뉴스에서는 패널 그런 걸로 뭐 만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쵸. 일본에서는 선거 투표할 때도 이름을 연필로 쓴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한번 옛날에 했었을 때는 연필로 했었고 최근에 코로나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때는 연필로 해야 되니까 일일이 그거 연필 한번 쓰면은 뭐 그거 깎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 정도로. 요즘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패드로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필기로 하는 게 기본이니까 맞아. 저도 한국에 와서 학생 생활을 보냈을 때 오히려 패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런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날로그로 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연필로 그린 거, 시험 같은 것도. 그래서 연필도 기준이 있지 않아요? 맞아. 이런 연필을 써야 된다. Hb 쓰면 안 되고 2B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식도 것도 있어요. 시험할 때도 있고 되게 까다로워요. 기계가 인식을 못한다. 저도 한국에 올 때 필통은 아예 안 쓰고 패드만 하면 되는데 일본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거 필요한 줄 알고 최근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 나라에서 뭐 주민등록에 대한 서류 같은 거를 거기 가서 뽑으세요 하면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종이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걸 굳이 종이로 안 해도 되는 거를 뽑고 와야 되고 다른 데 가서 또 뽑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는 무조건 1인당 한 개 도장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좀 많은 서류들이 도장이 필요 없게 거래가 할 사인으로? 수 있게 됐어요. 사인으로도 되고요. 도장은 많이 안 썼던 기억이 있어요. 학생 때부터 도장 등록을 하지 않아요? 등록된 도장 아니면은 인정 안 되는 해주니까. 그런 도장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도장은 무조건 필수잖아요.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을 할 때도 무조건 그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뭐 대리 이런 분들 다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도장을 받기 위해 회사에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장만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네. 일본은. 그만큼 그쵸. 도장 치는 것도 이제 사장님이 있으면은 이런 태도를 보여줘야 돼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돌려서.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있으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게 기뻐진다라는. 도장 찍는 걸로 생각이 난 제 경험상인데 8개월 동안 도쿄에 살고 있을 때 수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세를 낼 때 은행에 연결시키면 정말 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도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서류에. 도장을 제가 진짜 조금 기울여서 찍었어요. 그리고 좀 연한 부분 거의 없었어요. 스즈키라는 성이 아는 거였는데 그 서류가 돌아왔어요. 다시 도장을 찍어달라고, 명확하지 않다고. 그게 3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너무 까다로워요. 제가 진짜 도장을 제대로 찍었는데 안 된대요. 그만큼 진짜 일본은 도장의 그 힘이 좀 세긴 해요, 아직까지도. 네, 도장에 좀 신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맞아. 일본 옷가게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름표를 여기서 달아야 되잖아요. 맞아. 이 이름표도 정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름표에다가 도전을 같이 이렇게 달았어야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이 도전하는 것도 되게 귀여운 도전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 그런 거에다가 넣고 같이 다녔었어요. 아, 그러니까 언제 진짜요? 이거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 도장 가게도 많고 그 열쇠 가게도 많지 않아요? 아, 맞아. 열쇠! 일본은 그거 진짜 싫어. 아직까지도 열쇠를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오도록 집이랑 열쇠를 써야 되는 집이 존재해요. 오도록 집은 되게 비싸요. 비싸고 되게 안심돼요. 근데 열쇠 같은 게는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렴한 집이 좋다, 도쿄니까. 그래서 열쇠 집을 구했어요. 없어지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항상 열쇠를 맞아. 가지고 다녀야 돼요. 2개. 뭔 일 있었을 때 열쇠랑 그냥 열쇠. 정말 힘들었어요, 항상. 열쇠가 그리고 신뢰성이 없어, 은근히. 누군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한국은 뜨뜨뜨뜨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열쇠 문화는 진짜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공부를 하려고 일본에서 교과서라던가 그런 걸 사가지고 누나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책만 보면은 공부가 될 줄 알았는데 무조건 그 책에 DVD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QR코드 찍고 영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하면 되는 거를 아직까지 CD라는 거 DVD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거 보는 그게 기계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일본에서 DVD 볼 수 있는 기계를 사와가지고 공부를 했어. 저는 본 적이 없는 게 있어요. 한국 회사에서 팩스 진짜 많이 사요. 일본의 회사 홈페이지 이런 데 가면은 전화번호랑 밑에 팩스 번호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팩스라는 게 정확히 상대방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류가. 이메일 이런 데에서 전달받으면은 중요한 서류들이 유출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뢰 때문에 팩스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직장에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팩스 쓰는 게 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죠. 익숙해서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일본에서도 이 아날로그가 코로나 시점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진짜 맞아요, 변했었어. 맞아요. 사람들이 못 만나니까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많이 바뀌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또 요즘은 애플페이처럼 현금 안 쓰고 전자페이 그 이런 것 일본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도쿄에 최근에 살았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페이페이라는 걸 써요. 맞아요. 페이페이라는 맞아. 게 뭐냐면은 저도 전자화폐예요. 있어요. 맞아. 페이페이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할 때 QR코드 같은 게 나오거든요. 터치하면은 페이페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가 맞아요, 돼요. 맞아요. 페이페이 같은 경우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본에는 하도 많아요.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아직 그쵸. 현금은 다 지갑에 넣고 그런 다니기도 것 하죠. 같아요. 제 일본인 친구들은 다 지갑을 두꺼운 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놀랐던 게 생각나요. 우리는 거의 카드 지갑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본인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제가 카드 지갑만 추천을 보내줬는데 일본에서는 이 카드 지갑을 쓰려면 많이 안 들어가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런 것도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금을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저도 살고 있을 때 항상 은행에 갔어요. ATM 체크카드가 있었으면 교통카드도 되잖아요. 그쵸, 얼마나 맞아. 편한데 체크카드가 정말 그리웠어요. 교통이 제일 불편하죠.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일본이 아날로그인 이유가 조금 알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제 할머니 할아버지 자체도 핸드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가 아예 안 돼서 아날로그가 더 좋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있었던 문화라든가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아직도 계속 지키는 것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없애기는 싫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현금 같은 부분에서는 일본은 자연재해가 아주 많아요. 지진,
막 쓰나미도 올 때도 있고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금을 쓰게 되면은 자연재해 때문에 모든 디지털 업무가 멈추는 경우가 아주 많죠. 지진이 아주 많이 그쵸, 와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2011년 3월 11일 날 그때 엄청 큰 지진이 왔었던 거 그쵸, 그쵸. 그쵸. 그때 졸업식 끝나고 2시쯤에 노래방 갔는데 그 대지진이 온 거예요. 그때 모두 업무가 못하게 됐어요. 전기가 멈추고. 그래서 돈을 내야 되는데 업무가 안 되는 거죠. 현금을 갖고 있다 보니 다행히 이렇게 업무가 된 거지. 만약에 지금의 이렇게 큰 지진이 와서 그랬다면 카드 결제 이런 건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 매뉴얼대로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체국이라든가 뭐 은행 같은 데 가도 왜 이게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매뉴얼이니까 안 돼요. 이대로 해야 돼요. 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저희도 너무 답답한 게 많은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정말 2, 3년 전부터 확실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한 맞아요. 5년 후에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나라가 좀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을 하니까 국민들도 맞아요. 좀 그거에 따라가는 맞아요. 느낌? 나라는 밀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그쵸. 아날로그에 대한 생각?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아날로그가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날로그였으면 조금 불편함이 느낄 때도 있는데 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생각하며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아서 반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 말고 조금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반반이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 디지털화되면은 일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상황, 일본에 살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이게 당연하다. 아, 근데 다른 나라에 나갔을 때 이렇게 편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이더라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스템에 대한 아날로그 이런 것보다는 생각에 대한 그 아날로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 차이라는 거는 어느 시대가 돼도 있잖아요. 어르신분들과 젊은 분들의 의견 차이라든가 이대로 아날로그가 계속 가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좀 일본도 조금 더 글로벌하게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옛날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를 시켜주시면은 빨리빨리 바뀌지 않을까? 일본에서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 열려 있지가 않아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게 조금 더 열리면은 또 빨리빨리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시작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부분만 이렇게 남기고 다른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최근에 저도 느낀 게 한국에서는 그 무인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카페 들어가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일본에 이런 게 있으면은 산책하다가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더 편하게 마실 수도 있고 더 좋을 텐데 좋은 부분은 그거라도 일본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시골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골까지 그 시스템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새로운 문화라든지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도 딱 도쿄에 들어오고 나서 맞아요. 퍼져 나갈 때까지 조금 시간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거래에 되게 신뢰성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이 실제로 서류를 확인을 해야지, 사람이 실제로 돈 거래를 해야지, 기계에 대한 의심? 사람 눈으로 본 게 확실하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날로그 지금 있는 거는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발전되려면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아날로그 한 부분? 저는 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성은 그래도 좀 감성. 있는 것 같아요. 도전 찍는 포인트 카드가 있잖아요. 받았을 때 도전을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진다라든지 좀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일본 아날로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몸으로 되게 느껴봤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일본이 좀 어떻게 성장하고 가는지 좀 궁금하고 좀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본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또 똑같이 생각해보고 대안을 생각한다든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이런 들었어요. 토론하는 거 외국인 분들은 일본 갔을 때 이렇게 현금을 쓰거나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것도 아 더 그것만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죠. 천천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네. 언제가 바뀔 편해질 때까지. 겁니다. 네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